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메일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일머지는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때 템플릿을 만들어서 주소, 이름, 학번 같은 정보를 다른 자료로부터 전달받아 하나의 완성된 메시지를 만들어서 메일로 발송하는 것을 통상 메일머지라고 합니다. 이 메일머지는 굳이 메일로 발송하지 않아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문서를 생성하는 작업도 메일머지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생들로부터 상담 신청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강미미 학생이 상담 신청을 하면 강미미 학생이 신청한 내용이 템플릿에 입력이 되고 자동으로 메일이 발송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김나나 학생이 상담 신청을 하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김나나 학생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구글의 엑셀이라고 불리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부가 기능을 활용해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메일머지 기능은 구글 설문지와 함께 사용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이 상담 신청을 하자마자 자동으로 메일이 발송되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작업이나 신청 상황을 지켜보지 않아도 학생이 설문지를 제출할 때마다 자동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오늘 사용할 부가 기능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를 통해 만들어진 응답 시트에 와서 위에 있는 부가 기능 메뉴를 클릭하면 부가 기능 설치하기가 있죠.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웹스토어가 실행되는데요. 여기 검색창에 오토크렛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일 위에 오토크렛 부가 기능이 검색됩니다. 이제 이 오토크렛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버튼 클릭하고요. 계속 권한 달라고 하죠.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용까지 선택하고 설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부가 기능 메뉴를 클릭하면 설치되어 있는 오토크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크렛을 설치했으니까요. 메일머지에 사용할 템플릿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오토크렛은 메일머지에 사용할 템플릿으로 구글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글 문서에 상담 신청 확인서라고 하는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설문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신청한 학생의 학번과 이름, 그리고 신청한 요일에 상담 시간이 기록되어서 이메일로 발송될 것입니다. 자, 템플릿인 상담 신청 확인서를 조금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 확인서에는 학생의 학번과 이름, 그리고 상담 시간이 입력되어야 하는데요. 이 오토크렛이 템플릿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위치를 인식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중 괄호를 입력한 위치를 데이터 입력 범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이 괄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보통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뾰족 괄호라고 부르는데요. 편의상 뾰족 괄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의 뾰족 괄호를 입력하게 되면 오토크렛은 데이터를 입력할 위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어떻게 학번이 입력되는가 하면 제가 입력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 범위에서 제일 첫 번째, 통상 열 머리글이라고 하죠. 이 부분의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크렛은 이중괄호가 있는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값들을 입력해주게 됩니다. 여기 괄호 안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서식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입력되는 값은 여기 있는 이 학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 메일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문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학번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학번이라고만 입력하고 설문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응답 시트에 있는 학번을 입력해 주세요 부분도 자동으로 학번으로 바뀌게 되죠. 동일하게 이름을 묻는 질문에도 이런 식으로 성명 또는 이름 이렇게 간단한 글로 질문을 만들고요. 아니면 스프레드시트에서 직접 내용을 수정해도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템플릿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 부분에 이름이 입력되도록 이중괄호를 입력하고요. 이중괄호 안에 이름이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에 가장 위에 있는 열 머리글 성명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금이라도 오타나 열 머리글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 가능한 시간도요, 간단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템플릿에 와서 월요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입력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화요일도 동일하게 화요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입력되게 만들고 수요일도 동일하게 작업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설문지를 만들 때 목요일과 금요일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빈 공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오토크렛을 이용해서 메일 머지를 실행해 볼까요? 부가 기능에서 오토크렛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옆에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요. 오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 빨간색 New Job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작업할 이름을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한글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요. 상담 신청서 발송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고요. 이 두 번째 과정은 템플릿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저는 구글 문서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From Drive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상담 신청 확인서 템플릿이 검색이 되고요. 이 템플릿이 선택하고 셀렉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 신청 확인서가 템플릿으로 등록이 되면 다음을 클릭하면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왼쪽에는 제가 이중 가로를 이용해서 입력해 놓은 내용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구글 시티에 있는 어떤 값을 입력할지 매칭해 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무언가 이상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 괄호 안의 이름과 구글 시티에 있는 열 머리글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거나 여기 위에 시트가 올바르게 선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이 4단계는요. 메일 머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파일이 어떤 이름으로 저장될지 입력하는 것인데요. 만들어진 파일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학번과 학생 성명을 이용하면 편리하겠죠. 그러면 메일 머지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파일을 어떻게 일일이 해당 학생의 학번과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저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이용했던 이중 가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성되는 파일마다 해당 학생의 학번과 이름으로 파일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밑에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메일 머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 생성할 것인가를 묻는 것인데요. PDF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멀티플과 싱글인데요. 여러 학생들을 한 번에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멀티플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5단계는요. 메일 머지를 통해 만들어진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를 묻는 것인데요. 저는 사전에 메일 머지 연습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내 드라이브는 삭제하고요. 찾기를 클릭해서 메일 머지 연습이라는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누르고요. 이 6단계는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설명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6단계는 메일 머지를 통해 만들어진 파일들을 제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폴더에 저장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을 선택한 학생들은 월요일이라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고요. 화요일을 선택한 학생들은 화요일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되도록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 6번째 단계를 이용하려면 이 5번째에서 지정된 폴더를 삭제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서 특정한 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 6단계는 다루지 않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단계는 어떤 조건일 때 메일 머지를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설정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를 클릭하고요. 이 8단계는 메일 머지한 내용을 파일로 생성하고 이메일로 보낼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요. Yes를 선택해야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요. No를 선택하면 메일 머지를 통해 만들어진 파일이 제 폴더에만 저장됩니다. 그래서 Yes를 선택하고요. PDF 파일의 형태로 상담 확인서를 메일에 첨부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값인 PDF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공동작업자나 회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둘 다 No를 선택한 상태에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메일의 주소 그리고 이메일의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는요, 설문지를 통해 수집했기 때문에 이중 가로를 이용해서 해당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 CC나 BCC는 참조, 수문 참조 등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하는 작업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메일의 제목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제목은 여러 가지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겠지만 이왕 메일 머지 기능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가로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중 가로를 이용해서 입력하면 해당 학생의 학번과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메일 제목으로 입력될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메일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이곳에도 이중 가로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9단계는 이 메일 머지 작업이 언제 실행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여기 위에 있는 폼 트리거 부분에서요. Yes를 눌러야 학생들이 설문지를 제출할 때마다 바로바로
메일머지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요. 방금 전 9단계에서 학생이 설문지를 제출해야 메일머지가 실행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이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가 설정한 조건에 맞는 내용들이 메일머지되어 이메일이 발송되게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언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메일머지 작업이 처리될 때마다 그 결과가 구글 시트상에 나타납니다. 자,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까 생성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학년 11반 2번 안희아 학생은 4월 13일 11시에 신청을 했다고 파일이 생성되었고요. 나대로 학생의 경우는 1학년 11반 15번 이름 나대로 4월 14일 11시, 아이고 학생은 1학년 11반 11번 아이고 4월 13일 9시. 자, 이렇게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학생 계정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메일이 와 있고요. 내용을 보면 제가 입력한 내용들이 바르게 입력되어 있고 확인서도 첨부 파일 형태로 잘 도착해 있네요. 이 메일머지 기능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특정 행사의 참가증이나 확인증 혹은 수료증 그리고 수행평가증의 점수 확인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의 메일머지나 더 단순한 형태의 메일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